확률 높은 게 어떤가, 어느 관점에서 종목을 찾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률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하면 어떤 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다 돌파를 했죠. 저항 라인을 다 돌파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보여지는 차트만 봤을 때는 신고가가 되는 거거든요.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늘 종가가 1,800원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손실이 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악성 매물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수익 실현을 언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지, 내가 본전가 보면 팔 거야, 매도할 거야, 이런 매물대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악성 매물,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을 물량을 다 받아내고 오늘 신고가로 갔기 때문에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종목에 와서 볼 때는 이번에 종목도 여기에 지금 바로 보이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보면 돌파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7,500원대의 매물대는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7,5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죠. 일단은 1차적인 매물대는 돌파를 했지만 위에 7,500원 라인의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강한 매물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3번의 종목을 볼 때는 3번은 보시면 아직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은 했지만 아직은 여기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 물려있던 사람들, 매도를 못하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본전가만 오면 매도하겠다라는 대기 매도세가 많은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 종목은 좀 힘든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본다면. 4번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의 종목도 오늘 양봉이 이 양봉의 3분의 1 정도는 좀 돌파를 해냈어요.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나 아직까지도 12,000원과 11,500원, 11,200~11,300원의 매물대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킨다고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려있던 매물을 일정 부분 소화는 시켰지만 아직도 강력한 11,500원과 12,000원의 매물대는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종목을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듣기 전과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번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이 가장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매집이 어디가 가장 잘 되어 있냐, 매집이 어디가 가장 잘 되어 있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차트만 봤을 때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어떨까요? 매집이 조금 잘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차트는 1번과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급하게 상한가를 보냈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매물을 다 매집을 한 상태에서 올렸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매집의 관점에서 본다면 3번이 가장 유효해 보인다. 3번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 하단 밴드를 이탈이 나오면서 3원봉이 떨어졌어요. 3원봉이 떨어졌는데 대량 거래량은 그렇게 발생을 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거래량이 나오고 물량을 다 받아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동전주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세력들은 동전주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흐름이 좀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3원봉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급락을 시키면서 여기서 일정 부분 매집을 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와도 상한가를 안착을 해도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고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3원봉 3일 동안 음봉으로 하락시키면서 좀 손절매가 다 나오지 않았나,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아무래도 물려있던 사람들이 손절매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돈을 덜 들이고 가볍게 상한가를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야 되는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막 1,700원, 1,7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내려왔을 때 손절매가 많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손절매를 잘 안 해요. 대개 보면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손절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떨어져 가지고는 손절매 물량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이 제일 유효한 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치고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는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7,500원의 이 매물존을 돌파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 사람들이 여기는 7,500원에 7,650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매물이 많이 나오겠네라고 생각하고 이미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하고 한 7,400, 500원 오면 다 매도를 쳐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물론 강하게 돌파를 하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봉,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양봉의 3분의 1 정도는 소화를 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 11,500원과 12,000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이 오늘 일정 부분 3분의 1 정도는 소화가 됐다라고, 소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입니다. 일정 부분 소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만 물려있던 물량만 받아낸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해서 어떻게 보면 전고점 돌파를 하면은 신고가 영역이 되기 때문에 돌파 매매라든지 이런 양봉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매수 타점이 또 내일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